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리 강사 채용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과 또 피아노 학원에 취업 예정인 우리 강사님들을 위한 꿀팁까지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사 채용을 원하시는 우리 원장님들, 강사 채용을 해야 되겠죠? 해야죠. 강사 공고를 올려야 될 텐데 어디에다가 공고를 올리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준비한 4가지 강사 채용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더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저희가 준비한 건 4가지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첫 번째 레슨인포 사이트. 제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레슨인포 사이트가 딱 2가지가 있는데요. 종류가 5 사이트가 있고 두 번째로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2개가 다른 곳이 아니라 같은 곳이긴 한데 글은 별도로 올라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글은 별도로 올라가서 정말 급하시고 빨리 채용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이트에도 두 올리시고 군데다가 다. 네이버 카페에도 카페에도 올리시고. 올리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제 원래 홈페이지에다 올릴 때 좋은 게 진짜 연락이 안 온다 했을 때 여기서는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게시글을 상단에 노출해 주는 건데 이제 뭐 일주일, 뭐 10일, 30일 기간에 따라서 금액을 결제를 해주시면 이제 게시글이 상단에 노출이 돼서 강사 선생님들의 연락이 조금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온다는 장점이 있어요. 생각보다 거기 글이 너무 많이 진짜 올라와서 많이 올라와요. 글을 올리고 얼마 안 지났는데 내 글이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아. 조금 급하다 하시면은 유료로 결제를 해서 계속 상단에 떠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네이버 카페죠. 우리 열피쌤, 그리고 다음 카페, 피용모 카페. 여기에다가 이제 강사 채용 그 카테고리가 또 맞아요. 따로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올려서 강사 채용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올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올렸는데 정말 연락이 안 오신다. 우리 강사님들 도대체 어디 있는 다들 것이냐 어디 계신 겁니까? 할 때 세 번째 대학교 커뮤니티입니다. 맞아요. 커뮤니티라고 설명을 하자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대학교 뭐 네이버 밴드나 뭐 이런 커뮤니티 혹은 요즘에는 뭐 단톡방 저도 동기들 그러시면 될것 단톡방에 같아요. 올린 적이 있는데 어. 사실 동기들이 왔으면 하고 올리는 글이라기보다는 맞아요. 동기들의 지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으니까 혹시 학원 근무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연결을 해서라도 올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글을 올린 적이 저는 있어요. 네. 저도 동문 그 단톡방 몇 번 이용해 본 적도 있고 예전에는 그 페이스북 했을 때 대신 전해드립니다 뭐 이런 거나 맞아. 그런 대신 뭔가 전해드립니다. 약간 그 커뮤니티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런 맞아요, 것도 맞아요. 한번 이용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이 대학교 커뮤니티 이런 단톡방 이런 거를 꼭 피아노 강사님이 아니라 다른 악기 선생님, 바이올린 선생님, 첼로 선생님 이렇게 선생님들을 구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저희가 준비한 4번째랑 연결이 된 것 같은데 바로 맞아요. 지인 추천입니다. 맞아요. 이걸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맞아요. 믿음직스럽고 그쵸. 네, 건너 그래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 지인 추천이 제일 좋다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현악기 수업, 바이올린이랑 첼로 수업할 때 선생님을 이제 모셔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이게 피아노 선생님들 모실 때랑 또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아. 이제 추천을 받아서 바이올린 선생님을 만났고 이제 또 바이올린 선생님의 추천을 받아서 첼로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연결되게 너무 일단 선생님들끼리 합도 너무 좋고 지금 지 너무 원활하게 잘 수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인 추천도 가능하다면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사이트에 채용 공고를 올렸어요.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지원 문자를 막 할 텐데 그때 우리가 최소한의 정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채용 공고에다가 항상 선생님의 이름, 그리고 나이, 최종 학력, 그리고 간단한 경력을 문자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저도 문자? 저도 문자로. 아, 문자로. 네, 말씀하신 내용에 문자로 보내주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이메일로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문자로 받는 편이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만나보고 싶은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선생님들 면접 일정을 잡을 텐데 면접 일정을 잡고 나서 면접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들을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면접 일정을 잡을 때 미리 말씀을 드려요. 면접 오실 때 뭘 가지고 와주세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간단한 이력은 받았지만 종이로 된 이력서 하나, 그 사진, 저는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를 받는다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이력서랑 최종 학력 증명서까지 저는 같이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졸업 증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졸업 증명서. 네. 졸업 증명서까지 저는 면접 때 다 가지고 오시는 걸로 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면접을 하고 있어요. 보통 뭘 가지고 오라고 하시나요? 저도 면접 때? 이제 사진이 부착된 이력서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강사 채용이 확정됐을 때 이제 그 강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 그때 받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이력서만 봤지 졸업 증명서까지는 안 봤는데 저도 졸업 증명서 한번 받아. 원래는 이때 이제 그 성범죄조에서 범죄. 조에서 그것도 원래는 이때 확인을 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절차가 조금 복잡하고 맞아요. 나중에 정말 채용이 확정된 선생님만 받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거는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그 두 가지를 준비해서 오시기로 네, 약속 시간을 잡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생님과 만났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면접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저도 떨려요. 우리 강사님들도 너무 떨리시겠지만 면접을 우리 받는 우리 원장님도 굉장히 이 선생님 너무 좋은 선생님이시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이 면접 때는 어떤 거 물어보시나요? 서로 이렇게 공유를 했는데 대체로 다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비슷해.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7가지로 주문을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간단하시죠? 7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강사님이 저희 학원에 오기까지 출퇴근 시간이 어떻게 되시고 소요 시간이 어떻게 되시고 또 어떤 대중교통으로 오시던지 아니면 자차로 오시는지 여쭤보는 편인데요. 요거는 중요하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이제 강사 시절에 이렇게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의 학원은 그러니까 면접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게 일하기 힘들겠다. 출퇴근 시간 때문에.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제 면접을 오시는 선생님들 보면은 뭐 한 편도 50분? 1시간 정도 거리에서도 선생님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한테 항상 여쭤봐요. 이 정도 시간인데 출퇴근하시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편이거든요. 이게 출퇴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면 처음엔 괜찮을 줄 알았는데 하다 보니 힘들어서 그만두게 될 수도 있고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염려돼서 늘 여쭤보는 것 같아요. 저도 막상 그 선생님이 찾아봤을 때 이 정도 거리면 괜찮겠는데 싶어서 면접 때 왔는데 그게 달랐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면접 오셨을 때 오늘 얼마나 걸리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저는 그걸 조금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뭐 버스를 타고 오셨는지 버스면은 그게 또 출퇴근 시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하철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항상 비슷하게 출퇴근 시간이 도착을 할 테니까 저는 그거를 조금 물어보면서 이 선생님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겠다. 저 스스로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하는 기준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께서 이력서를 가지고 오셨죠. 이력서를 보면 이제 이전 학원의 근무 내용이나 이런 게 써 있을 텐데 이전 학원의 퇴사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보는 편이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이 그 전 학원에서 어떻게 선생님 생활을 했고 어떻게 근무하셨는지 여러 가지 환경들을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보는 편입니다. 원장님도 물어보시죠? 물어보고 있어요, 항상. 저도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전 학원에서 근무하시면서 퇴사하시게 된 이유가 뭔지 그리고 퇴사를 한 이유가 있었다면 이제 그거 외에도 그 학원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힘들었던 점이 뭐였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는 편이고 그랬을 때 이런 거는 우리 학원에서 뭐 조심을 해야겠다라던가 이것도 힘들다고 하시면 우리 학원이랑은 조금 안 맞겠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 좋은 기준이 돼서 저도 꼭 여쭤보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강 수업을 선생님 해보셨는지 혹은 콩쿨 레슨 해보셨는지
또 혹은 성인 레슨을 받는 학원이라면 성인 레슨을 해보셨는지 여쭤봐요. 저는 없으니까 그런 거는 안 물어보는데 음. 이게 있는 학원이라면은 꼭 물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저도 성인 레슨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모두 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한테 항상 여쭤봐요. 성인 레슨 경험이 있으신지, 그리고 있으시다면 아이들 레슨 하는 것만큼 성인 레슨도 재밌으신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선생님들은 저는 성인분들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럴 이렇게 수 말씀하시는 있어요. 분들이 계셔서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그럼 선생님한테는 성인 레슨을 배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특강 수업 경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이랑 대화를 통해서 특강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고 우리 학원에서 특강을 할 때 선생님이 조금 빠르게 적응을 하셔서 이렇게 도와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꼭 여쭤보는 편이고요. 콩쿨 레슨 같은 경우도 신청 인원이 너무 많을 때 이제 그렇죠. 제가 다 커버를 하기가 힘든 수준일 때는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꼭 여쭤보는 편이에요. 저는 콩쿨 레슨은 안 물어보지만 혹시나 선생님이 어디 진도까지 레슨이 가능한지 그거 조금 물어보는 편이에요. 가끔 가다가 작품곡은 제가 레슨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런 선생님들이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는 그쪽으로는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콩쿨 레슨을 해보셨는지 여쭤볼 때 그럼 선생님이 전담해서 지도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 지도를 하신 건지도 여쭤보고 전담으로 지도하셨다 했을 때 그럼 선생님께서 지도하신 아이들의 수상 성적이 어떻게 됐는지도 여쭤봐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예비 강사님들 나 이런 경험이 없다 하면 너무 마이너스인 거 아니야? 나 너무 변적에서 지금 마이너스를 받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그건 않고 아니에요. 성인 레슨 안 해보셨다면 배정을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냥 그런 이제 업무의 환경을 여쭤본 거니까 그렇게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선생님께서 경험은 없지만 해보고 싶다, 맞아. 배우고 싶은 맞아. 여유가 있다 그렇다면 저는 얼마든지 맞아요. 환영입니다. 맞아. 그게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냥 해본 적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빼는 아, 것보다 네, 해본 적 없지만 해보고 해보고 싶을 것 싶어요.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은 그건 또 오히려 저희가 그쵸, 더 좋게 그쵸.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저희가 다 얘기를 나눠본 결과 계획 선생님의 어떻게 되시는지 이거 약간 예민해요. 이러고 있는 선생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애가 이제 덜덜덜. 답답하신 거지. 덜덜덜 어떡해.